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의 상습 학대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최 양은 폭행과 훈육은 다르다는 글과 함께 부모의 이혼도 외할머니 탓이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문학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1차 폭로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2차 폭로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간밤에 이제 SNS에 글을 또 올린 것인데 그 내용이 그 한 매체가 그 외할머니하고 사이에 준희 양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 가지고 좀 대립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준희 양이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프로그램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할머니가 막았다. 그 이유가 어떤 스님이 그 준희 양이 연예인이 되면 엄마처럼 나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나를 막았다고 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나한테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연예인 타령을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근데 또 막상 공부할 어떤 물질적인 문제집을 살 그런 경제적인 지원은 또 안 했다. 그런 식의 말도 했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죄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 죄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때까지 폭로하고 또 폭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3, 제4에 이런 것이 또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17일에 지상파 TV를 통해서 나와 할머니의 이런 사정이 방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최진실 씨가 이혼한 거, 엄마 아빠의 이혼한 원인 제공도 할머니였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로 파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준희 양의 외할머니 측은 아직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사실관계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지금 뭐 워낙 가족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제3자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일단은 준희 양은 아동 학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조사를 나서겠다고 한 입장이고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또 어쨌든 준희 양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만으로 보면 그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청소년과 연예인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 할머니 사이에 거의 뭐 고전적인 내지는 전형적인 대립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문제는 준희 양이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준희 양이 지금 글을 올렸다가 그 글이 없어지고 또 글을 올렸다가 또 글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사람들이 준희 양이 삭제를 한 건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근데 준희 양은 난 삭제를 안 했다. 내 의사에 반해서 지금 글이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SNS 업체에서 이걸 회원의 의사에 반해서 글을 삭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계정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준희 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매체가 준희 양이 그 폐쇄 병동에 입원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준희 양이 간밤에 올린 글을 보면 내가 자진해서 병원에 간 것은 맞지만 난 거기가 정신병원인지 몰랐고 거기 나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빌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병원이 그러면 준희 양을 강제로 무슨 감금을 했다는 건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긴 해서 준희 양이 뭔가 좀 이렇게 심리 상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올렸던 글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 올렸던 글도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뭐 준희 양이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만약에 삭제를 했다고 해도 올렸다가 지우고 올렸다가 지우는 게 뭐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준희 양뿐만 아니라 뭐 오빠나 외할머니까지도 다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준희 양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그다음에 외삼촌을 잃고 그다음에 아빠를 잃고 그리고 이 준희 양이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이른바 이모 할머니라고 불리는 그 양육자하고도 헤어지고 그다음에 남자친구하고도 좀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뭔가 좀 안정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중간에 퇴학했죠. 미국 유학 간다고 이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 본인이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모든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그럼 아마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스스로도 자기가 어렸을 때 우울증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네. 근데 이 외할머니도 아들도 앞세우고 딸도 앞세우고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 심정이라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한 상태가 아닐까. 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서로 고슴도치 같은 상태가 돼서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준이양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도 더 크게 양육을, 이렇게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외할머니한테 그러한 에너지가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자신도 남한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 애들을 보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점점 이게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외할머니, 준이양 모두 굉장히 피폐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경찰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경찰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좀 이 정신과적인 내지는 심리 상담적인 이런 식의 도움이 할머니하고 이 아이들한테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준이양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2008년에 최진실 씨를 시작으로 동생 최진영 씨, 남편 조성민 씨까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대중들도 참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후에 유족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러니까 그 후에 준이양이 인터넷으로 엄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한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기억이 과거에 고착될 수밖에 없고 뭔가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준이양이 자신이 악플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 몇 달 전에는 갑자기 인터넷에 살려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서 굉장히 그때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럴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환희 군이 대중매체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의젓한 모습을 보여서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뭔가 안정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폭로가 터지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상처가 아직까지도 봉합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준이양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 그림을 올리면서 성인 여성들을 쭉 그림을 올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고마운 선물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되는 것이 그 그림의 주인공들이 아마 그 이영자 씨라든가 홍진경 씨라든가 이소라 씨라든가 이렇게 이 최진실 씨의 생전의 친구들 이분들이 그 준이양이 지금 이모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지금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행히 그 준이양이 뭐 엄마 아빠 사라지고 외할머니만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고 최진실 씨의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 두 남매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과 노출 연기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여배우가 오는 8일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양측에서 어떤 공방이 주로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처음에 여배우 측에서 2013년 메비우스 촬영 중에 폭언 폭행을 당했고 선정적인 장면을 강요에 의해서 촬영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김기덕 감독 측에서 폭언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선정적인 장면은 사전에 다 공유가 됐는데 무슨 강요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보도가 이른바 그 선정적인 장면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 남성의 중요 부위를 모형으로 촬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됐었는데 그때 그 영화의 스텝, PD 역할을 맡았던 그 스텝이 이 자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별로 폭행이라고 할 만한 일이 촬영 현장 중에 없었고 그리고 선정적인 장면도 분명히 공유가 됐었는데 여배우가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당시에 여배우가 갑자기 잠적해서 피해를 받았다. 그렇게 또 스텝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약간 좀 상황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배우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노조하고 같이 영화 노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 자료들을 채집을 했다고 하니까 그 8일 날 어떠한 증거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할지
그리고 또 다른 정황에 대해서 추가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지 이것을 좀 8일 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제작진의 증언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또 사건이 실이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소를 한다는 게 그 배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내가 배우로서 감독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영화 업계 자체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내가 영화 배우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이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민감해졌고 그렇죠. 또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뭐 이 여성 혐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 인권의식이 올라가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영화계에서도 영화 노조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배우가 올 들어서 비로소 내가 용기를 얻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영화계 소식을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 4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인기 원인을 저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올 들어서 한국 영화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한국 영화가 일정 기간 관객들의 좀 이렇게 외면을 받으면 관객들 사이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한국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런 에너지가 생겼을 때 한국 영화 대작이 나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폭발적인 흥행이 나타나는 건데 원래는 그 에너지의 수혜자가 군함도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군함도가 이제 일부 관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그 악행을 묘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더니만 거기에 같은 조선인의 악행이 묘사가 되는 바람에 네. 이게 이 역사적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조금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 불만이 잔뜩 쌓여있던 터에 신군부의 악행을 정확하게 딱 고발한 영화가 나타나니까 네. 한국 영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 역사적 정의에 대한 욕구가 이중으로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택시 운전사의 엄청난 흥행 열기가 터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연예인 타령을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근데 또 막상 공부할 어떤 물질적인 문제집을 살 그런 경제적인 지원은 또 안 했다. 그런 식의 말도 했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죄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 죄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때까지 폭로하고 또 폭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3, 제4에 이런 것이 또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17일에 지상파 TV를 통해서 나와 할머니의 이런 사정이 방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최진실 씨가 이혼한 것, 엄마 아빠의 이혼한 원인 제공도 할머니였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로 파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준희 양의 외할머니 측은 아직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사실관계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지금 뭐 워낙 가족 내부의 일이기 네. 때문에 제3자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일단은 준희 양은 아동 학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조사를 나서겠다고 한 입장이고 네.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또 어쨌든 준희 양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만으로 보면 그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청소년과 연예인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 할머니 사이에 거의 뭐 고전적인 내지는 전형적인 대립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문제는 준희 양이 이야기하는 것 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의 상습 학대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최 양은 폭행과 훈육은 다르다는 글과 함께 부모의 이혼도 외할머니 탓이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문학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1차 폭로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2차 폭로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간밤에 이제 SNS에 글을 또 올린 것인데 네. 그 내용이 그 한 매체가 그 외할머니하고 사이에 준희 양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 가지고 좀 대립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준희 양이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프로그램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할머니가 막았다. 그 이유가 어떤 스님이 그 준희 양이 연예인이 되면 엄마처럼 나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나를 막았다고 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리고 외할머니가